누앙사 보겠습니다. 갈래는 가사예요. 가사고 누황이라는 말은 이제 좀 초라한 집 정도로 해석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누황사는 이제 초라한 집에서 가난한 삶을 살고 있는 한 화자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어리고 어리석고죠. 어리석고 우활한 멍청한 산이 사람이 내 위에 더는 없다. 그러니까 이제 이건 무슨 말이에요? 내가 제일 멍청하다는 얘기죠. 나보다 멍청한 사람이 없어. 이런 얘기예요. 기륭화복을 하늘에 붙여두고 하늘에 맡겨두고 누항 깊은 곳에 초라한 곳에 초막을 지어두고 초라한 집을 짓고 풍조 우석에 지금 풍조 풍자는 바람이고 조는 아침이죠. 그래서 바람 부는 아침 그 다음에 비우자의 저녁 석자 비오는 저녁입니다. 바람 부는 아침과 비오는 저녁에 썩은 집이 땔감이 되어 서홉밥 다톱죽에 이제 서홉이라는 거는 단위죠. 이건 이제 세홉 밥에 다톱의 죽이다. 그러니까 얼마 안 되는 밥과 죽 이런 뜻이에요. 얼마 안 되는 밥과 죽에 연기만 많기도 많구나. 그러니까 이제 밥을 한다고 하는데 밥은 얼마 안 돼. 근데 이제 불을 피우고 어쩌고 하니까 연기만 엄청난다. 설대인 숭늉에 빈배 속일 뿐이로다. 그러니까 이제 숭늉을 먹고 뭐랄까요? 빈배 물배 채운다고 하죠. 숭늉을 먹고 물배를 채워서 배나 안 고프게 하는 겁니다. 배를 속인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생애가 이러하다 한들 여러분 요거는 가끔 제가 말씀드리는데 뭐뭐 하다 이렇게 나오면 뭐뭐 하다 한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장부 뜻을 옮기겠는가? 그러니까 이제 내가 원래 생각했던 뜻을 바꾸겠냐 이런 얘기야. 안빈 일념을 안빈 일념 안분지족 안빈낙도고 여기서 얘기한 장부의 뜻이 바로 이 안빈 일념이에요. 안빈 일념을 적을망정 품고 있어. 뭐 적긴 하지만 내가 얼마 안 되긴 하지만 품고 있어. 수의로 살려 하니 이거는 이제 뜻대로 뭐 옳은 일을 조차 이런 건데 이제 나의 뜻대로 살려 하니 날로조차 저하다. 원래 저하다는 두려워하다 라는 뜻이죠. 여기서는 날이 갈수록 힘들다. 잘 되지 않는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을이 부족하니 봄이라 유여하며 유여는 여러분 앞뒤를 바꾸면 여유죠. 여유가 있으며 이런 뜻인데 원래 농사 지으면 언제가 제일 풍요로워야 돼? 가을이죠. 그죠? 근데 가을이 부족해. 가을이 부족하면 당연히 봄은 더 부족하겠지. 그 얘기야. 가을이 부족하니 봄이라 넉넉하며 주머니가 비어 있는데 항아리라고 담겨 있겠느냐? 이건 이제 먹을 것을 담는 곳을 말해. 먹을 것을 담는 주머니가 비어 있는데 뭐 항아리라고 해서 뭐가 담겨 있겠냐? 서리법이죠. 담겨 있지 않다. 없단 얘기죠. 빈곤한 인생이 천지간에 나쁜 일이야. 나밖에 없겠는가? 갑자기?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지금 가난하다고 막 한탄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빈곤한 인생이 천지간에 나밖에 없겠느냐? 나 말고 또 있지. 이런 얘기죠. 그래서 서리법인 거예요. 그죠? 서리법 항상 뭐뭐 하겠느냐? 당연히 뭐뭐 하지 않지. 뭐 이렇게 해석이 되죠. 천지간에 나뿐이겠는가? 당연히 나뿐이 아니지. 이렇게 되는 거죠. 서리법. 그 다음에 기한. 기자가 배고픔. 찰한자죠. 추위. 배고픔과 추위가 절신이 끊을 절자 몸신자 몸을 끊는다 한들 이것도 하다 뭐뭐 하다 그죠? 몸을 끊는다 한들 이런 뜻이에요. 일단심을 잊겠는가? 일단심은 하나의 변치 않는 마음이에요. 근데 이거는 여기서 얘기한 장부의 뜻 안빈일념 요거 말하는 겁니다. 요거예요. 안빈일념 장부의 뜻 일단심 요 세 개 같은 거예요. 일단심을 잊겠는가? 역시 서리법이에요. 당연히 잊지 않지. 서리법. 그 다음에 분의 망신하야.
분의 망신 제가 해석 써놨죠. 의로움을 위해 몸을 희생하여 죽고야 말리라 여겨. 내가 이러다가 죽고야 말겠다. 내가 반드시 이러다 죽을 거야. 내가 그래도 죽더라도 이 뜻을 옮기진 않을 거야. 이런 얘기예요. 죽고야 말리라 여겨. 우탁 운항에 군인의 배낭에 줌줌이 조금씩 한 줌 한 줌 모아넣고 병과 오제 임진왜란 5년에 감사심. 여러분 이 감은 우리가 뭐 감내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각오하다. 죽을 사자죠. 죽음을 감내하는 마음, 죽음을 각오하는 마음 이렇게 해석이 되죠. 죽음을 각오한 마음을 가져 있어.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임진왜란 때 출병을 했어요. 그 전쟁터에 나가서 싸웠단 말이에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야. 그때 이야기. 내가 이랬던 사람이야. 이런 말이에요. 야, 내가 군대에서 말이야 이랬던 사람이야. 까불고 있어. 이런 얘기야. 군인의 배낭에 줌지에 모아놓고 임진왜란 5년에 죽음을 각오하고 이시서별하여 내가 몇백 전을 지내왔는데 이시서별 뜻 나와있죠. 시체를 밟고 피를 건너 몇백 전 몇백 전투를 지냈는가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 볼게요. 일신이 여유가 있어 일가를 돌아보랴, 집안을 돌아보랴, 서리법이죠. 당연히 못 돌아보지 이런 뜻이니까 일가를 돌아보지 못했다. 집안 살림을 챙기지 못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일노장발은 여기 원래 이제 은이 와야 되는데 목적격 보조사가 혼란이에요. 뭐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일노장발은 이 노자가 노비예요. 노비. 장발은 머리가 길다는 건데 여기서 나이가 많다 이런 뜻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나이가 많은 노비는 늙은 노비가 되겠죠. 나이가 많은 노비는 노주분을 잊었거든. 노비와 주인의 이 노자가 역시 노비할 때 노자, 주는 주인할 때 주자죠. 노인과 주인의 분수를 잊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비가 지가 해야 할 일을 안 한다는 얘기예요. 늙은 노비는 노인과 주인의 분수를 잊고 자기의 어떤 할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본분을 잊었다. 나오네요가 아니라 제가 써놨네요. 노비가 자신의 본분을 잊었다. 그래서 본분을 잊어서 고여춘급을 어느 사이 생각하리.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고여춘급이라는 게 여기 나와있죠. 봄이 왔다고 알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원래 노비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노비들이 양반들은 농사 일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알긴 아는데 그렇게 막 자세히 몰라. 언제 어느 시기에 뭘 해야 되고 이런 걸 잘 모른다고. 그래서 노비들이 알아서 알려줘야 돼. 어르신 지금 이제 슬슬 뭐 씨를 좀 뿌려볼까 합니다요. 뭐 이렇게 이제 알려줘야 된다고. 봄이 왔으니 씨를 뿌립시다. 초여름이 되었으니 모를 냅시다. 뭐 이런 걸 이제 알려줘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왜? 이 새끼가 본분을 잊었거든. 노비가 본분을 잊고 그런 걸 안 알려주는 거야. 경당문노인들, 경당문노 이것도 사자성어인데 경작 밭을 가는 일이에요. 농사일이야. 농사일. 농산일은 마땅히 당연히 물어라 노비에게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농사일은 당연히 노비에게 물으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전문가에게 물으라는 뜻이에요. 전문가에게. 그러니까 농사일의 전문가는 노비들이니까 그 사람들한테 물어라 이런 얘기죠. 자, 그렇게 말했는데 누구에게 물을 것인가? 그러니까 노비가 분수를 잊었어. 본분을 잊었으니까 그 노비에게 물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 다음 보시면 궁경가색 스스로 밭을 갈고 농사를 짓는 것. 그러니까 이제 노비가 없이 내가 스스로 농사를 짓는 것이 내 분수인 줄 알리로다. 자, 그래서 이제 스스로 농사를 짓기 시작합니다. 신야경수와 농상경옹을 신야경수 농상경옹 같은 뜻이에요. 농사 짓는 늙은이를 천하다 할 이가 없건만은 천하다 할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천하다고 말할 사람이 없는데 그러니까 이제 스스로 농사를 짓는다고 해서 그걸 다른 사람들이 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갈고자 한들 어느 소로 갈겠는가. 소가 없어서 갈 수가 없다는 얘기죠. 어느 소로 갈겠는가. 한기태심하야. 한기태심은 이제 가뭄이 심하다. 큰 가뭄이 들어 시절이 다 늦은제. 때가 늦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씨를 뿌려야 되는데, 밭 갈고 씨를 뿌려야 되는데 그 때가 이제 늦어버린 거죠. 서주 높은 논에 잠깐 지나가는 비에. 그러니까 이제 비가 살짝 내렸어요. 가뭄이 심했는데 지나가는 비가 살짝 내렸다. 도상무원수, 길 위에 흐르는 물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근원이 있어서 솟아나는 물이 아니라 비가 내리니까 길 위로 흐르는 물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얘기해요. 길 위로 흐르는 근원 없는 물을 조금 데워두고, 그러니까 이제 임시로 물을 좀 그 논에다가 대놨다 이거예요. 소환적 주마하고,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이웃사람과 대화가 나올 텐데 뒤에 가면 요건 이웃사람이 한 말이에요. 소 한 번 빌려드릴게, 이런 얘기예요. 소 한 번 빌려드릴게요 라고 하고 엉성이 하는 말씀. 근데 이 엉성이가 지나가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말로 한 거라는 거야. 이해되시나요? 근데 이때는 몰랐어. 이때는 소 한 번 빌려드릴게요 라고 말하니까 나는 진짜인 줄 알아요. 그래서 이제 친절하다고 여겨요. 친절하다고 여긴 집에 달 없는 황혼에 허위허위, 요런 거는 이제 의태어죠. 허위허위 달려가서. 그러니까 이때는 몰라. 지나가는 말이라는 걸. 그래서 이제 신나가지고 갔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써놨죠, 제가. 이웃집 사람이 지나가는 말로 소 한번 빌려드릴게 라고 했는데 화자는 진심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근데 그럼 엉성이한 말을 어떻게 하냐? 나중에 알아요. 나중에. 뒤에 가면 이제 결국 이게 거절을 당하거든요. 아니 자기가 빌려준다 그래놓고 그러니까 그게 진심이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이제 나중에 알게 되고, 그래서 엉성이 하는 말이었구나라는 걸 이제 이야기를 여기다 해놓은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진심인 줄 알고 가는 거예요. 그다음 보시면 굳게 닫은 문 밖에 아득히 혼자 서서 큰 기침 아하미를 양구토록 하온 후에, 양구토록은 오래도록이에요. 오래도록. 큰 기침 아하미를 아함 그 큰 기침 소리를 내고 있는 건데요. 옛날에 양반들이 이제 어느 집에 가면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에서 이제 듣고 이제 종이나 뭐 어떤 사람이 나와가지고 뉘시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때서 대화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방문했을 때 양반들이 인기척을 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오래도록 했다는 걸 보니까 글쎄요, 이거 뭐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안에서는 이미 누가 왔는지 알고 안 나와 본 걸 수도 있어요. 저러다 가겠지 이러고. 모르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다. 아닐 수도 있어요. 그냥 이제 귀가 안 좋을 수도 있죠. 자, 아무튼 오래도록 한 후에 이웃 사람이 드디어 나와서 이제 물어봅니다. 어와 그 누신고. 자, 이거 대화예요. 지금 색깔을 좀 다르게 해놨죠. 요 주황색으로 되어 있는 게 화자고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게 이웃 사람의 말입니다. 이거 구별해서 알아두셔야 돼요. 염치 없는 나입니다. 초경도 거인데 그 어찌와 계신고. 그러니까 초경도 거의 다 됐는데, 그러니까 저녁이 다 됐다는 얘기예요. 저녁이 다 됐는데, 저녁 다 지났는데 어떻게 외우셨어요? 뭐 이런 얘기겠죠. 연년에 매년 이러하기 구차한 줄 알지만은 소 없는 가난한 집에 헤아림이 많아, 생각이 많아, 걱정이 많아, 이런 뜻이에요. 소 없는 가난한 집에 걱정이 많아 왔습니다. 이 말투를 보면 되게 돌려서 말해요. 옛날 사람들은 소 좀 빌려주세요 라고 말하지도 않고, 저번에 소 좀 빌려준다 그래서 한번 와봤어요 라고 말하지 않고, 가난한 집에 걱정이 많아 왔어요, 뭐 어쩌라는 거야. 소를 빌려달라는 얘기죠. 자, 그랬더니 이 이웃집 사람이 하는 말이 공한이나 값이나, 공한이나 공짜로나 값이나 값을 쳐서나, 그러니까 빌린 값을 받든 아니면 공짜로든, 이런 뜻이에요. 공짜로든 값을 받든 줌직도 하다마는 빌려줄 수도 있는데, 이런 말인데,
이게 보면 분명히 저번에 말할 때는 그냥 한번 빌려줄게 라고 말했잖아. 그죠? 그러니까 빌린 값을 내야 된다는 얘기는 없었죠. 근데 그때는 이제 빌려준다고 했는데 지금 와서는 갑자기 값이나 이런 말을 쓰는 거는 이게 공짜로 빌려주기가 좀 그렇다는 생각, 또는 너는 염치도 없이 공짜로 빌리러 왔냐? 뭐 이런 생각이 담겨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미 이 말에서 뭔가 좀 부정적인 그런 태도가 느껴지는 건데, 뭐 이런 건 중요하진 않습니다만, 아무튼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겠죠. 뭐 공짜든 뭐 돈을 받든 뭐 빌려줄 수는 있는데 이런 얘기죠. 다만 어젯밤에 건너집 저 사람이 목이 붉은 숯광을 옥지읍게 기름지게 구워내고, 자 얘기해요. 다른 사람이 또 있어. 다른 사람. 어젯밤에 건너집 저 사람이 목이 붉은 숯광을 기름지게 구워내고 가딕은 3회주, 술입니다. 가딕은 3회주를 취하도록 권하거든. 이제 써놨죠? 이게 소 빌려달라고 그랬다는 얘기예요. 소를 빌려달라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어떤 의도가 담겨 있냐면, 넌 뭐냐는 거죠. 어떻게 저 집 사람은 이렇게 해줬다. 너는 소 빌리러 와서 빈손으로 왔냐? 뭐 이런 의미로 볼 수가 있죠. 어쨌든 3회주를 취하도록 권하거든. 그 다음, 이러한 은혜를 어찌 아니 갚겠는가. 그러니까 이런 은혜를 어떻게 안 갚겠어요? 다시 말하면 소를 어떻게 안 빌려주겠습니까? 내일로 주마 하고 내일 빌려준다고 큰 언약을 하였거든. 큰 약속을 했으니 실약이 미편하니, 실약, 일을 실자, 약은 약속이죠. 약속을 어기기가 편하지 않으니, 이런 뜻이죠. 약속을 지키지 않을 수 없으니 사셔리 어려워라. 말씀드리기가 어렵네요. 못 빌려준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이거 참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지. 아니 어저께 저 집 사람이 이렇게 해가지고 내일 빌려주기로 했거든요. 아이고 참 이거 어떡하나. 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랬더니 화자가 실위, 뭐 그렇다면, 아이고 이거 너무 이렇게 써놨는데, 뭐라 말씀드리기 어렵네요. 실제로는 못 빌려주니까 꺼져라. 이런 의미라는 거죠. 자 그랬더니 실위, 뭐 사실이 그러하다면 설마 어이할고 어쩌겠습니까? 어쩔 수 없죠. 라고 이제 체념하고 돌아섭니다. 그 다음, 헌 언덕 숙여 쓰고 축 없는 집신에, 여기 이제 모자예요. 언덕이라고 써있는데 모자. 그래서 헌 모자를 숙여 쓰고, 깊숙하게 쓰고, 축 없는 집신. 요 축은 자세히 몰라도 되는데, 여러분 원래 집신을 만들 때 지피라는 게 지푸라기잖아요. 지푸라기 꼬아놔서 꼬은 걸로 이렇게 신발을 만드는 건데, 그게 뭐 얼마나 힘이 있겠어요. 그죠? 그래서 그 사이사이에 단단하게 들어갈 만한 축을 이렇게 넣어요. 그 집신의 어떤 집신의 기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게 축입니다. 뭐 자세히 몰라도 돼요. 아무튼 그래서 근데 그것도 없어. 그러니까 이제 가난해서 그런 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튼 축 없는 집신에 설피설피 의태어 설피설피 물러오니, 지금 묘사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모습이냐면 풀이 죽었죠. 그죠? 뭐 이제 소 빌려준다 그래서 처음에 신나게 갔단 말이야. 허위허위 달려갔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여기서 이제 거절당하고 설피설피 물러오고 있다. 그러니까 사실 의태어를 통해서 화자의 변화된 심리가 드러난다. 이러면 맞는 거죠. 허위허위에서 설피설피로 바뀌었으니까. 풍채적은 형용에 개짖을 뿐이로다. 여기서 여기 보시면 화자의 초라함이 강조된다. 그러니까 이제 안 그래도 좀 초라한 거예요. 이 풍채적은 형용이라는 게 초라한 모습에, 뭐 부끄러운 모습에 이런 뜻이고요. 안 그래도 초라한데 거기다 이제 개까지 짖으니까 더 초라하게 느껴지는 것이죠. 그래서 화자의 초라함이 강조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 볼게요. 와실에 들어간들, 와실은 이제 이 와실은 보잘것없는 집, 이게 실이 집이고, 보잘것없는 집에 들어간들 잠이 와서 누웠겠느냐? 설이죠. 당연히 잠이 안 오지. 이런 얘기죠. 잠이 와서 누웠겠느냐? 북창을 기대한 자, 북쪽으로 난 창문이 북창이에요. 북쪽으로 난 창문에 기대한 자, 새벽을 기다리니,
무정한 대승은 아까 이제 그 초경이 거의 다 지났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밤이 새기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잠이 안 오니까요. 무정한 대승은 오디새인데 밑에 지금 써놨어요. 오디새가 울면 그 밭갈기를 해야 되는 밭갈기를 이제 거의 밭갈기 한창 밭 갈고 이제 조금 거의 다 돼 갈 때 그 시기에 오디새가 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디새가 울면 농부들은 생각하는 거죠. 어이구 밭갈기 빨리 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게 이제 봄의 밭갈기를 재촉한다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화자의 정서가 심화돼요. 무정한 정이 없는 대승은 내 한을 돋우는구나. 화자의 정서를 심화시키죠. 이런 걸 뭐라 그래요?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하죠. 화자의 정서를 심화시키고 있으니까. 종조 추장하며 밤새 슬퍼하며, 그러니까 종조 아침이 될 때까지 추장 슬퍼하며 이런 뜻이에요. 밤새 슬퍼하며 먼 들을 바라보니 즐기는 농가도 농부들의 노래도 흥없이 들린다. 왜? 나는 안 즐겁거든. 저 농부들은 지금 밭 갈면서 열심히 이제 일하면서 그 노동요죠. 예, 농가를 부르고 있는 건데 나는 못하니까 흥이 없어 들린다는 얘기죠. 세상이 모르는 한숨은 그칠 줄을 모르는구나. 아까운 저 소비난 볕보님도 뒤할시고 좋구나. 아까운 저 쟁기는 쟁기의 날도 좋구나.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화자의 정서가 더 심화돼요. 왜? 쟁기 날이 너무너무 좋은데 저거 가지고 밭 싹 갈면 그냥 싹싹싹 갈릴 텐데 소가 없어서 쟁기를 못 쓰는 거죠. 그 얘기예요. 그래서 아깝다고 하는 거야. 아까운 저 쟁기는 쟁기의 날도 좋구나. 가시 엉킨 묵은 밭도 쉽게 갈렴마는 허당반벽에 쓸데없이 걸려 있구나. 소가 없으니까. 그래서 더 안타까운 거죠. 춘경도 거의 거다. 춘경 봄농사도 거의 다 지나갔구나. 후리쳐 던져두자. 때려치우자. 이런 얘기죠. 춘경도 거의 다 지나갔구나. 후리쳐 던져두자. 그 다음 볼게요. 강호한 꿈을 꾼지도 오래러니. 강호한 꿈 위에도 나와 있었죠. 장부의 뜻 안빈낙도의 꿈이죠. 강호한 꿈을 꾼지도 오래러니 구복이 위루하여. 구복 입과 배예요. 구복은 입과 배가 위루 누추하여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입과 배가 누추하다. 다시 말하면 먹고 살기 힘들다. 배가 고프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강호한 꿈을 꾼 지가 오래되었는데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어집어 잊었도다. 잠시 잊고 있었구나. 이런 얘기죠. 천피기욱한데 건너편 강 기슭을 바라보니 중록도 하도할시야. 중록 푸른 대나무도 많기도 많구나. 유비군자들아. 유비군자 낙대 하나 빌려 사라. 제가 이것 때문에 항상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부라는 게 낚시질하며 자연 친화하는 사대부다 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것 때문이에요. 낚싯대를 빌려달라라는 말이 어부의 생애를 살고 싶어 라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푸른 대나무를 보니까 낚싯대를 빌려달라고 하는 겁니다. 푸른 대나무로 낚싯대를 만들거든요. 옛날에 낚싯대 만들면 대나무로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보고 안빈낙도 하는 사대부들아 낚싯대 하나 빌려줘라. 노화 깊은 곳에 명월청풍 벗이 되어. 꽃이죠. 노화는. 명월청풍은 밝은 달 푸른 바람이에요. 자연입니다. 자연. 밝은 달 푸른 바람이 벗이 되어. 자연이 벗이 되어. 임자 없는 풍월강산에. 임자 없는 자연 속에. 이것도 맨날 나오는 거예요. 임자가 없다. 자연에는 임자가 없어요. 자연을 즐기는 것은 공짜예요. 그래서 좋아요. 뭐 이런 얘기죠. 임자 없는 풍월강산에 절로절로 늙으리라. 자연 친화를 하며 늙어가겠다. 이런 얘기죠. 무심한 백구야. 자, 무심하다는 건 욕심이 없다는 거죠. 욕심이 없는 백구야. 오라 하며 말라 하랴. 오라고 하거나 말라고 하는 얘기를 안 한다는 얘기죠. 네, 하지 않는다. 무심한 백구야 오라고 하며 말라고 하겠느냐? 그러니까 이제 그 나를 보고 백구가
오라고 하고 또는 가라고 하고 이런 얘기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백구는 자연을 뜻해요. 자연. 그래서 자연은 나를 보고 야 너 오지 마. 야 너 와.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누구든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임자 없는 풍월강산이잖아요. 자연의 임자가 없으므로 나를 못 오게 막을 사람이 없어. 이런 뜻인 거예요. 그래서 무심한 백구가 나를 오라고 하며 말라고 하겠느냐? 막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죠. 자연은 막을 사람이 없다. 다툴 사람이 없는 것이 다만 너인가 여긴다. 이런 얘기예요. 다투리가 없는 것이 다만 너로구나. 너는 여기서 백구. 좀 더 자세히 말하면 자연을 뜻하겠죠. 그래서 자연은 다툴 사람이 없다. 자연은 공짜다. 자연은 나를 막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 보시면 무상한 이 몸에 무슨 지취가 있으랴마는 무상하다는 것은 보잘것없다. 보잘것없는 이 몸이 무슨 지취, 뜻과 취향이 있겠느냐마는 두세이랑 반론을 다 묶여 던져두고 논농사, 반농사 때려 치우고 있으면 죽이요 없으면 굶을 망정. 있으면 죽을 먹고 없으면 굶을 망정. 남의 집 남의 것을 전혀 부러워 않겠도다. 뭐 하겠다는 거냐면 여러분 남의 것을 부러워하지 않는다는 게 왜 중요하냐면 내 분수를 지키며 사는 삶이에요. 옛날 그 조선시대 사람들은 이걸 굉장히 중시했거든요. 분수를 지키며 사는 삶. 남의 것을 부러워한다는 것은 분수를 지키지 않는 것이거든. 그래서 분수를 지키며 살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남의 것을 전혀 부러워하지 않겠도다. 그 다음 있으면 죽이 없으면 굶을 망정. 이거는 그러니까 있어봤자 죽이에요. 가난하니까. 네, 그래서 조금 있겠죠. 조금 있는데 뭐 있으면 그걸로 먹고 만족하겠다는 거죠. 만족하고 없으면 그냥 굶겠다. 네, 그것이 내 분수니까. 남의 것을 부러워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죠. 내 빈천, 빈하고 천함, 빈은 가난이죠. 가난하고 천함을 스리 너겨 싫어하여 손을 해다 한들. 얘도 이렇게 해석해야 되고요. 해다는 이렇게 가라고 하는 거예요. 손으로 워이 가 뭐 이렇게 하는 거. 이걸 이제 해다라고 표현을 한 거고요. 손을 해다 한들 물러가겠느냐. 이거 설이에요.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면 네 이거 안 쓸라 그랬는데 이게 지금 제가 예전에 만들어 놓은 자료라 글씨체를 좀 다르게 해놨거든요. 제가 안 쓸라 그랬는데 제가 그래서 위에도 지금 원래는 해석을 더 써드려야 되는데 안 써드리고 그냥 천천히 읽어드렸어요. 해석을 여러분 쓰면서 보셔야 돼요. 이게 이제 대구법 쓰였고요. 대구법. 그 다음에 서리법도 쓰였죠. 아셔야 돼요. 그래서 대구, 여기가 대구예요. 여기가 이렇게 대구. 내빈천, 가난하고 천함을 싫어하여 손을 해다 한들 물러가겠느냐? 물러가지 않는다. 남의 부귀를 부러워하여 손을 친다 한들 자 일로와 이렇게 손을 친다고 한들 나아오겠느냐? 나아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가난한 걸 싫어한다고 이 가난이 없어지며 남의 부유함을 부러워한다고 해서 걔가 나한테 오냐고요.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분수를 따라 살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인간 어느 일이 운명밖에 생겼겠는가? 운명밖에 생긴 일은 하나도 없어요. 모든 것이 운명에 따라 생긴 거예요. 운명 결정론입니다. 빈이 무언을 어렵다 하건만은 빈이 가난하다. 그러나 가난하다 그러나 무언 원망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가난하지만 원망하지 않는 것을 어렵다 하지만은 그러니까 이제 원망할 수 있죠. 도대체 이놈의 세상은 이놈의 하늘은 내가 뭘 어쨌길래 왜 나한테만 이런 운명을 가져다 주는가? 뭐 이렇게 이제 원망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그러니까 원망하지 않는 것이 어렵다는 거예요. 어렵다 하지만은 내 생애가 이러하되 서러운 뜻은 없노매라. 서럽진 않다. 단사표음을 보잘것없는 음식이죠. 소박한 음식. 단사표음, 단표누왕, 박주산채 이 세트. 단사표음 보잘것없는 음식을 이도 좋게 여기노라. 안분지족 안빈낙도죠. 평생 한 뜻이 평생 큰 뜻이 온포 온 따뜻할 온자 포자는 배부를 포자 포식하다
라는 단어 쓰죠. 따뜻하고 배부름에는 없노매라. 그러니까 내 뜻은 온포에는 없어요. 그럼 어디 있느냐? 태평천하에 충효를 이를 삼아. 충성과 효 아시죠? 충효를 이를 삼아 화형제 신붕우, 형제와 화목하게 지내고 벗과 신의 있게 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 친구와 잘 지내는 거를 외다 할 이, 틀리다고 할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그러니까 이 사람의 큰 뜻은 온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어요? 충효, 화형제, 신붕우에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나의 큰 뜻이다. 외다할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그 밖에 남은 일이야. 삼긴 대로, 생긴 대로, 하늘이 정해진 대로, 정해준 대로, 운명대로 살겠도다. 그래서 마지막에 운명 결정론적인 태도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내용을 보면 뭐예요? 가난하죠? 가난해서 처음에는 농사를 지어보려고 했죠, 스스로. 근데 소가 없어서 농사를 못 지으니까 에이씨 때려쳐. 그리고 나 원래 안분지족 하려고 했죠? 나 원래 안분지족 안빈닭도 큰 뜻이 있었죠? 그거 까먹고 있었는데 이제라도 그거 해야 되겠다. 소농사, 논농사 때려치자.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운명에 따라 살겠다. 남의 것을 부러워하지 않고 안분지족 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